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연골 손상 중에서도 증상과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는 인대가 안 좋게 되면 연골의 손상이 생긴다, 혈류가 안 좋으면 생긴다 등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 중에서도 오늘은 강한 외반력, 압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반력이란 거는 우리가 주관절에 가해지는, 주관절이 팔꿈치예요. 주관절에 가해지는 외반력이죠. 이렇게 외반력인데, 특히나 이제 야구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없죠. 보통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되면서 이 팔꿈치가 외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을 던지게 됨으로써 공을 던질 때 한쪽에 외반력이 가해지고 여기 안 좋게 되는, 팔꿈치가 내측에 외반력이 생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바깥쪽에 압박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외반력이 생기니까 여기가 안 좋게 되겠죠. 특히 이쪽인데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등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압박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압박력이 가해지는 경우는 체조 선수 같은 경우가 물구나무 서기 할 때 어때요? 이렇게 짚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압박력이 가해진다 그러죠. 외반력이죠. 이쪽에 가해지는 인대가 여기가 안 좋게 되는 외반력. 여기서 인대가 못 받쳐주니까 결국 여기에 연골의 손상이 생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외반력. 여기는 우리가 압박력, 집중력으로 여기가 부딪혀서 생기는 압박력이다. 체조 선수. 그래서 야구는 외반력, 그리고 체조는 압박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유전이 있겠죠. 유전. 혈류가 안 좋다, 뭔가 허혈이 됐다, 내분비 장애도 있다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골 손상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특별한 유발인자가 있는데요. 특히 야구 선수가 많이 생긴다 그래요. 슬라이더, 커브, 특히나 뭐 직구만 좀 던지면 괜찮은데 좀 외반력이 많이 가해지는 슬라이드나 커브 등등의 브레이킹볼이라고 그러죠. 이걸 많이 던질 때 많이 생긴다 그러고, 또 한 시즌에 600회 이상 많이 던지는 거죠. 실전 시합에서요. 600회 이상을 던졌을 때 이런 연골 손상이 많이 생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 투수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많이 던질 때 더 안 좋아진다. 특히 야구 선수가 많이 생긴다. 또 뭐 체조 선수는 압박력이 가해지는데 과도한 물구나무 서기를 계속 많이 하면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체조 선수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또 덤블링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건 야구랑 체조다. 이게 증상입니다. 팔꿈치가 아프겠죠. 주관절의 통증, 강직도 생긴다 그래요. 팔꿈치가 통증이 생기면서 뭐가 잘 안 펴져요. 또 이렇게 구부릴 때도 뭐가 아파요. 걸리고. 근데 이런 거는 또 쉬어라 그러면 좋아져요. 한 2주 쉬어봐요. 그렇게 하면 또 다시 또 구부러지고 하니까 또 이런 것이 반복된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갑자기 그냥 아파졌다 그래요. 야구 하다가 갑자기 공 던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팔꿈치가 아파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다치는 외상의 병력이 많이 없습니다. 넘어져 가지고 팔꿈치가 빠지고 그런 골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친 건 없이 그냥 아파졌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야구는 뭐라고 했죠? 많이 던질 때, 투구수가 많을 때, 그런 커브를 많이 던질 때 등등해서 많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팔꿈치의 연골 손상, 박리성 골연골염 OCD라고 이야기하죠. 조기 진단이 중요해요. 조기 진단. 처음에 빨리 알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기 진단이 안 되게 되면 증상은 점점 심해지게 돼요. 점점 아파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가 떨어져요. 처음에는 뭐 예쁘게 좀 있었는데 좋아질 듯 했는데 여기가 떨어져서 이런 데가 이렇게 조각이 생겨요. 조각이 생겨서 이것이 돌아다니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딴 데로 가겠죠. 이런 데로 가고, 또 이런 것도 떨어져서 이쪽으로도 가고, 뭐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등등은 이제 유리체가 생기게 되면 뭐 안 좋다 그렇게 되고, 이런 데 끼어 있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겠죠. 빨갛게. 그래서 오래되게 되면은 보통 팔꿈치 관절 안에 보면 활액막염이 생긴다. 활액막염. 그래서 이제 빨갛게 돼 있어. 빨갛게. 특정한 경우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뼈 조각 때문에 관절염이 생겨져 있어요. 자꾸 부딪히면서 뭔가 뼈가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뼈가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인대가 툭 튀어나왔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서 봤을 때 관절염이 어린 나이에도 뭐 10대 때도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뭐 잠김 현상이 생겨요. 잠김. 팔꿈치가 이렇게 딱 잠겨가지고 펴지지도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잠김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딱 걸려요. 뭔가 잡혀요. 캐칭, 들컹거리는, 클리킹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느낌이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뭐 연골이 좀 안 좋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추벽이라는 게 있는데, 추벽
무릎에도 추벽이 있잖아요. 무릎의 대표적인 것이 추벽 증후군 하는데 팔꿈치에도 추벽이 있어요. 요골소두 관절에 추벽이 있거든요. 추벽에 의해서 주관절, 팔꿈치 후해방에 통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후해방에.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 팔꿈치가 여기에 요골이고 소두죠. 이쪽인데 이쪽 뒤에 통증이 생긴다 그러죠. 무릎도 추벽이 있으면 걸림 현상이 생기죠. 딸깍딸깍. 역시 딸깍딸깍 걸려요. 클리킹,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역시 뭔가 잡혀요. 뭔가 손으로 늦게 보면 뭔가 턱턱 걸리는 걸림 현상, 잡힘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벽이 있으면, 추벽을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 연골 손상과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MRI에서 보이거든요. MRI 잘 봐야 되고, 추벽 때문에 연골 손상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추벽이 여기를 자꾸 마모시키니까 연골 손상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한 개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으로는 한 가지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외반력도 있고 압박력도 있지만 추벽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벽이 있고 만약 굵기 크고 자극이 있다 그러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추벽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척측에 있는 이 척부인대라 그러죠. 측부인대요. 측부인대, 척측. 그래서 이걸 우리가 UCL, 다른 말로는 MCL, MUCL 등등으로 다양하게 좀 표현을 합니다. 무릎의 내측인대 안 좋듯이 여기는 팔꿈치에는 내측인대를 척측 척부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척측 척부인대는 봉던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다 봐야 돼요. 척부인대 봐야 되고, 추벽도 봐야 되고, 뒤쪽에 있는 뼈가 튀어나온지 등등, 걸림 현상이 있는지 등등, 한쪽, 바깥쪽, 후방까지 다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특히 야구 선수가 그래요. 야구 선수는 팔꿈치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꿈치를 전반적으로 다 면밀하게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부인대는 여기 검사하는 것이 좀 알아보면 이렇게 해서 꺾어봐요. 바로 펴서는 잘 안 돼요. 약간 30도 정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예방 검사를 해보죠. 또 이렇게 더 구부려 봐요. 70도 정도, 30도가 아닌 70도 정도 구부려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보죠. 바깥쪽으로 해보고 이걸 밀킹 검사를 해요. 밀킹.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해봐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외반력을 가해주는 거죠. 외반력을 가해주면서 통증의 양상을 봅니다. 그래서 30도 예방 검사, 70도 밀킹 검사, 그리고 무빙 예방 검사, 움직이면서 바깥쪽으로 했을 때 통증이 생기는지 등등을 통해서 외측, 측부인대, UCL, MCL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이 아니라 여기 뒤쪽은 또 알아보는 거는 쳐봐요. 툭. 이걸 우리가 바운스 테스트라고 하죠. 바운스 하죠. 이렇게 쳤을 때 뒤가 아프다. 충돌 증후군이 뒤에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팔꿈치를 과신전 상태로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보다 더 과신전 상태로 했을 때 뒤쪽에 후내측에 통증이 있으면 팔꿈치의 후방 충돌 증후군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눌러서 아픈 걸 압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눌러봐야 돼요. 요골, 소두 여기다 눌러봐요. 손으로 눌렀을 때 뭔가 압통이 있더라. 역시 연골 손상이 있구나 라고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골이 좀 안 좋게 박리성 연골염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굴곡 제한이 좀 심해요. 15도, 20도 정도 잘 안 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러죠. 나머지가 다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펴는 것도 우리가 신전 제한이 잘 안 된다 그런 거 10도에서 20도 정도. 그리고 또 이렇게 다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굴곡 제한이냐 신전 제한이 다 생기는데 조금 더 안 되는 건 신전 제한이 더 잘 안 돼요. 굴곡 제한보다 신전 제한이 좀 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어쨌든 안 좋으면 팔꿈치가 부어요. 팔꿈치가 부어서 빵빵해지고 물이 찼다 그러죠. 무릎에 발목에 물이 찼다 그러는데 팔꿈치에도 물이 찹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런 야구를 안 해서 그렇지 야구 선수들을 보면 팔꿈치가 부어요. 흉추력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검사도 또 해봐요. 요골 소두 관절 통증 유발 검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액티브 라디오 캐피틀라 컴프레션 테스트, 눌러주는 테스트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신전 상태에서 이걸 전환을 회내전 시켜요. 회전 이렇게 시켰을 때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눌러보면, 눌렀을 때 팔꿈치를 위로 들었을 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때요? 바깥쪽에 통증이 더 생기겠죠. 바깥쪽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를 했을 때 여기에 뭔가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양성이다. 이렇게 해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통증이 더 생기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봐요. 추벽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불고 했을 때 요쪽에서 뭔가 걸려요. 탄바람 틱틱틱틱 하고 걸림 현상이 있으면 역시 추병에서 양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회내전 상태에서 주관절을 굴곡했을 때 상당히 불편해요. 직접 해보시면 어깨도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런 검사들을 우리가 여러가지 다 해보게 됩니다. 좀 많죠. 여러가지 원인도 알아보고 증상도 생기고 검사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이 다 되셨습니까? 안 되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특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아! 몇명 손 드셨군요. 예, 그러면은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팔꿈치 영상을 보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OCD라고 적어놨네요. 박리성 골렴골렴 연골손상이라 그러죠. 이 학생이 팔꿈치 아파하고 있는데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얼굴이 근심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검게 변했네요. 아이고 많이 안 좋아요. 보니까 여기 캐치 이제 적어놨죠. 뭔가 잡혔다는 거죠. 뭐가 잡혔을까요? 통증이 잡혔을까요? 아프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걸렸어요. 박리성 골렴골렴으로 연골이 튀어나와 있죠. 움직였을 때 뭔가 잡힌 느낌이 들어요. 걸린다, 잠겼다 등등의 표현을 이렇게 캐치라고 이렇게 증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선천병 홈페이지에 가보면 박리성 골렴골렴이 아니라 내측인대가 안 좋은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내측인대가 안 좋게 되면은 바깥쪽에 연골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방검사죠. 30도에서 외방검사 해보게 되고, 밀킹 매뉴버 스스로 팔꿈치를 꼬아가지고 옆에서 좀 도와주죠. 바깥쪽 꺾어보았을 때 통증이 좀 나타나게 되면 밀킹 검사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되겠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죠. 그래서 이렇게 모디파이드 밀킹 테스트 70도 구분의 상태에서 외방을 가해주죠. 그랬을 때 여기 통증이 나타나면 모디파이드 밀킹 검사 양성이다. 이건 무빙 발구스죠. 그래서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8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외반력을 줬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 역시 내측인대가 안 좋고, 내측인대가 안 좋게 되면은 박리성 골렴골렴이 생기게 되겠죠. 바깥쪽에. 그래서 밀킹 매뉴버입니다. 요걸 좀 많이 합니다. 실제로 스스로 잡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손으로 받쳐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받쳐주죠. 외반력을 가했을 때 여기에 통증이 좀 나타나면은 우리가 밀킹 검사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상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 건강한 남성 그랬을 때 이걸 약간 70도에서 약간 밖으로 미리 빼놔요. 스스로가 좀 이렇게 물을 좀 잡아줍니다. 잘 잡아주고 반대 손으로 잡아서 엄지손가락으로 내측인대를 툭질을 하게 되고, 엄지손가락은 밖으로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잡고 밖으로 당겨주게 되면 여기 엄지손가락에 있는 부위가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모디파이드 밀킹 검사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굴이 약간 찡그러졌어요. 아파 보이는데요. 이간에 주름도 생기고, 밀킹 검사 양성의 이분은 여기 바운스 테스트입니다. 무릎인데 팔꿈치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게 과신전 시키는 거예요. 이분은 좀 과신전이 되죠. 여자분들이 좀 과신전이 많이 되죠.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과신전 했을 때 덜컹 했을 때 무릎에처럼 팔꿈치를 했을 때 어디가요? 후 내측에 통증이 나타나면 바운스 검사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액티브 라디오 캐피텔라 컴프레션 테스트, 요걸 소두 압박 테스트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회내진을 시켰을 때 우리가 통증이 요골두에 나타나면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검사를 해보죠. 팔을 이렇게 90도 들어가지고 돌려요. 안쪽으로 뇌회전을 돌려서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향하게 됩니다. 검사자가 이렇게 압박을 주고, 압박을 준 상태에서 위로 올렸을 때 좀 통증이 나타난다,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몇 번 해봅니다. 돌려보고 이렇게도 또 해보고, 이런 걸 해봤을 때 우리 뇌회전에서 엄지손가락 밑으로 간 상태에서 위로 올렸을 때 요걸 소두에 압박이 가해지는 거죠. 압박을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13세 남자 야구선수입니다. 2년간 아파왔어요. 아팠다 안 아팠다 했는데 최근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원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보시죠. 이 벌써 안 좋아요. 뼈가 다 떨어져 있죠. 이건 박리성 골렴골렴. 그래서 꽤 많이 진행된 경우에요. 안 좋죠.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이미 좀 오래된 경우 뼈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CT를 보니까 다 떨어진 게 보이죠.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뼈가 자라나 있어요. 보면은 여기도 자라나 있죠. 여기도 자라나 있고 여기도 자라나 있고, 벌써 오래되면서 골격까지 생겨져 있는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13세 남자인데 꽤 안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절경 수술 사진을 보니까 이게 떨어진 게 보이죠. 방해성 골령골령 소두 부분에서 연골이 이렇게 덜컹 떨어진 게 보이죠. 다 떨어졌어요. 이 부분도 뼈가 드러나고 이 부위는 덜컹덜컹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걸림 현상, 잠김 현상, 잡힘 현상, 캐칭 현상이 생긴다 그러죠. 그러면서 얘가 부딪히니까 요 밑에까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서두가 안 좋은데 요걸 뚝까지도 이렇게 얘가 자꾸 치니까 움푹움푹 구멍이 났어요. 심하게 되면 여기까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연골 조각들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전체가 다 떨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떨어졌으니까 조각들을 다 빼내야 되거든요. 그걸 붙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 빼내고 나니까 이렇게 연골 조각들, 뼈 조각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많이 굴러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이 생기고 골격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크기가 재보니까 그래서 2.5cm까지 돼요. 꽤 많이 손상이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팔꿈치 통증이 있고 안 좋게 되면은 미리미리 조기 진단해서 꼭 수술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됐죠. 특히나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하고 있는 학생을 둔 학부형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